안녕하세요. M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신혜 앵커입니다. 네, 대림텍 김필수입니다. 교수님,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3분기가 끝나고 4분기가 시작이 됐는데 네. 여전히 자동차주들의 주가는 정말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답답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주가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도 20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장중에 최근 연출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답답하실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오늘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 단점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저점으로 떨어지는 거는 마지막 저점까지 내려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 올라갈 요소만 남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 이제 숨고르기 현상이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현대차 그룹, 현대 기아차는 단점이 지금 없습니다. 장점만 부각되고 있고 실적도 아주 좋고 또 자동차의 수준 자체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을 해서 사실은 공급이 안 돼서 그렇지 아마 이렇게 저점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한 것들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마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 다른 모든 글로벌 제작사가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얼마큼 확보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20만 원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저점까지 내려갔다. 네. 이제는 올라갈 요소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그래서 현대 기아차를 말씀드릴 때는 중장기적인 측면을 생각하세요라는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거든요. 단타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꼭 문제가 생깁니다. 단타는 도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아마 미래의 퍼스트 무버로서 끌고 가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UAM 같은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그림이 그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모델 또 로버빌리티라 그러죠. 로봇 즉 모빌리티하고 합성어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아마 물류 로봇부터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늦어도 내후년 2023년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에는 그런 모습의 시범 모델이 아마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핑크빛에 대한 요소가 많이 부각이 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 저점 지났다. 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또 4, 4분기 실적 기대해도 좋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차량용 반도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뭐 그냥 지금 백신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아마 그 부분만 좀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시라고 교수님께서 직접 또 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왜 마지막 진통이라고 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헤쳐보고자 합니다. 이제 10월이 시작이 되면서 약 2주 후부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실적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좋죠. 지금 좋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도 미국 시장 10% 점유율이 꿈의 수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0여 년 만에 또 두 번째로 온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외적인 요소가 컸어요. 도요타의 리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상대적인 이점 인센티브를 받은 게 그때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넘어갔는데 이번에 10% 달성은 오직 실력이에요. 지금은 외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만큼 품질에 대한 것들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이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일반 현대차나 기아차 물론이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서 작년 대비 3배가 판매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기아업소로 증가를 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기아차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6%, 7%대를 달성을 하면서 아마 수준급으로 좀 올라왔거든요. 또 최근 뉴스 나오는 것 중에서 유럽 시장 10% 넘은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11%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 대단합니다. 미국과 유럽은요, 시장이 완전히 틀려요. 네. 유럽은 충성 고객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BMW만 써. 그러면 우리 친척이 뭐고 다 BMW만 쓰고요. 줄줄 아들, 딸, 뭐 손자 다 BMW만 써요. 진짜요? 충성 고객이 한 브랜드를 꽂히면 그걸로 계속 써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가 못 들어와요. 근데 거기를 뚫어서 벌려서 두 자릿수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미 인식 제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아이오닉 5, EV6 EV6는 좀 늦게 나왔죠. 아이오닉5는요, 선을 보인 지 몇 달 돼서 유럽에서도 벌써 2만 명, 3만 명이 기다리는데 차가 나와야 말이죠. 그래서 후반기는 더 좋은 게 3, 4분기에도 실적이 많이 올라갔지만은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이 전반기에는 독점적이었거든요. 왜? 아이오닉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3,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면서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죠. 4, 4분기는 확실한 역전입니다.
그래서 누적 대수를 보게 되면은 국내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를 물리치고 아마 제1위의 전기차 보급업체에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의미 있는 실적이고요. 실제로 이 실적도 좋고 또 점유율도 양대 시장에도 괜찮고 또 제3세계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현대차 그룹의 장점이 뭐냐면은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지금 한 거의 2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아마 변화를 보셨을 거예요. 해외에서의 어떤 융합 모델, 투자에 대한 것들,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은 선점에 대한 것들, 아까 퍼스트 무버의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요소를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그만큼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 흑자의 규모, 네. 또 점유율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양적, 질적 두 가지 요소를 다 가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 4분기에 대한 것들은 아마 그런 실적, 특히 이제 연말 되면은 4, 4분기 때 밀어내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제 밀어내기 할 차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왜냐? 요새는 차 구입할 때 예전같이 얼마 DC 해주겠습니까? 뭐 옵션 뭐 하나 더 줄래요? 이런 것도 따졌거든요. 요새 따지는 게 뭐예요? 한 달만 땡겨주세요. 빨리 나오게 해달라는 게 요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면 내년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차 생산하는데 올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노사의 안정은 뭐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차에 대한 부분들 확보를 얼마큼 제대로 해주느냐가 실적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4, 4분기는 좀 더 기대가 되는 이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뭐 선점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온 만큼 3분기 호실적을 전망하고 계셨고요. 다만 흑자 규모라든지 점유율 숫자가 어느 정도 찍히는지는 이번 실적 시즌에 체크 요소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분기 더 좋아질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또 그 사이에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대차 그룹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내재화에 대한 것들은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 현대차 그룹의 내재화도 있고 국가 차원의 내재화도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는 이미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자국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반도체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지금 진행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만들어서 우리나라 공급해, 배터리도 마찬가지야, 이러는 거 마찬가지로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꾸 끌어들인 이유가 이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배터리 3사 가지고 있죠. 네. 거기다 반도체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공장을 지어 그러는데 우리도 서둘러야 되거든요. 내재화에 대한 거. 근데 현대차 그룹 자체에서는 내재화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 오트론 이 분야 중에서 반도체 분야를 인수를 해서 모비스의 더 시너지 융합적인 모델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전력용 반도체에 대한 것들도 뭐 실로 카바나이트라든지 이런 미래의 어떤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 대한 것들을 자체 생산하기로 결정을 하고 개발에도 성공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현대차가 직접 팹리스 형태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같이 진행을 하고, 물론 이제 관련 전문 기업도 같이 공동으로 이 팹리스 반도체 설계를 하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아마 파운드리 형태로 해서 위탁 생산한다든지 이런 그림으로 좀 본격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100여 개의 핵심적인 차량용 반도체는 내재화를 통해서 직접 만들겠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현대차의 미래 전략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마이크로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르네사스라든지 세계적인 이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하고의 어떤 연계성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런 데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MCU 같은 것들은 네.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이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과 이 MOU나 이런 걸 통해서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다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두세 군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급 조절 측면에서, 예전만 하더라도 차량용 반도체는 2, 3개월 정도뿐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최소한 1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고를 그러니까, 맞습니다. 길게.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뭐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나오고 있지만은 원래 올해 늦가을 정도까지는 풀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뭐 내년에, 지금 심지어는 내후년에나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내후년 된다 하더라도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 같은 부족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재화를 말씀드리니까 그겁니다. 국내는 차량용 반도체가 우리 생산이 3%뿐이 안 돼요. 다 해외 수입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올려서 핵심적인 차량용 반도체 10% 이상은 국내에서 생산하겠다. 현대차는
더 그 비율을 자체적으로 더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핵심적으로 130여 개의 핵심적인 반도체는 내재화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또 수입 다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차량용 글로벌 반도체 회사의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변화시킨다는 것들. 또 한 가지는 이 물류에 대한 이 가지고 있는 물류의 이 비율을 좀 높여서 6개월이 아니라 1년치를 내년 것까지 지금 선점해서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같이 핀다면은 훨씬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내부적인 요소의 단점은 하나도 없는데 외부 요소가 크다? 외부 요소가 크다고 예, 예. 불안 심리가 작용한 거거든요. 네. 그 불안 심리가 뭐라는 것도 현대차 그룹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좀 더 속도를 낸다면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해소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4, 4분기 지나가는 걸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외부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 이 실적 부진을 해소를 하려면 결국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들을 써놓고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렇게 굵직한 인수 발표 이후에 뚜렷하게 생각나는 것들이 잘 없긴 하거든요. 굉장히 많죠. 맞습니까? 현대차 그룹이 정의선 회장 체제로 되면서 2년이 체한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간 동안, 물론 이제 그 전에 수석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인수합병의 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합병, 공동개발, 또 합작 투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됐어요. 말씀하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예 통째로 인수를 해버렸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플랫폼 사업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물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 세계 해외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카시어링 같은 또 헤일링이라고 그랬죠. 그랩. 예, 맞아요. 그랩. 기억나요. 동남아 있죠. 동남아 네. 가게 되면 이륜차 오토바이에 헬멧 쓰고 있는데 뒤에 그랩 초록색에다가 흰색으로 GRAB라고 써 있어요. 그랩. 이게 다 휩쓸고 있거든요. 그랩도 투자를 했죠. 또 인도는 올가라고 굉장히 큰 쉐어링 업체거든요. 이런 데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물류업체 국내도 물론이고 미국 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차를 오직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차를 운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폐차시켜서 배터리까지 리사이클링 산업까지 하기 때문에 생애 주기형, 이걸 우리가 네. 마스라고 불러요.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 네.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를 마스라고 불러주는데, 마스의 뜻이 뭐냐? 생애 주기형 모빌리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가 태어나서부터 차가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 모든 예, 것인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이 먹거리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율주행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비율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투자가 현대차 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생애 주기형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그림으로 현대차 그룹이 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인수합병이나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아시잖아요.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 현대차도 선진국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합작을 통해서 나온 이 모셔널이라는, 네. 예, 이 모셔널, 여기가 이제 이 노하우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자율주행 기술을 현대차 그룹에다가 지금 차에다가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시적으로 아마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들이 더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기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랩부터 메시코리아, KST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교수님, 또 대망의 UAM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뭐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일반 자동차 분야 빼놓고 두 가지 분야가 UAM 같이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하고 또 아까 로보빌리티, 로봇에 대한 것들이 이제 로봇에 대한 것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러나 아마 2, 3년 이내로 나오는 게 물류 쪽일 거예요. 물류 로봇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워낙 기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한 2년, 3년 내로 아마 한두 가지 모델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5년이 아니라 뭐 예, 2, 5년이에요. 3년 예, 2, 후요? 3년 내에는 네. 한두 가지 모델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UAM이 더 큽니다. 워낙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로 커지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준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이 에어포트
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죠. 보통 우리가 이 에어완이라는 말 명칭을 많이 쓰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에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수백 군데에다가 이런 기지를 만들어서 이착륙장입니다. 일종의 충전도 시키면서 이착륙장이거든. 이런 장소를 전 세계 각 지역에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등등. 대한민국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미래의 어떤 2030 미래 비전 발표할 때 서울시만도 이런 에어완 같은 이게 2030년에 서울에만 23군데. 그럼 상암에도 혹시 생기나요? 이런 생기겠죠, 스튜디오가 당연히. 있는? 예, 그렇죠. 생기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 가는데 5분이면 간다든지. 야. 예, 1시간 걸리고 5분이면 가는 거죠. 이런 모델들이 향후 나오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는 2026년에 상용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상용 모델 물류 쪽이 2026년을 생각을 하고 있고 2028년에 승객용 있죠. 물론 이제 몇 인승짜리냐 5인승에서 한 8인승 사이에 중간 레벨일 거를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배터리 쪽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모델은 짧은 거리는 이 전기차와 같은 전기 이 UAM이 나오는 거고요. 장거리용은 수소 연료전지 UAM 쪽으로 갑니다. 이게 훨씬 더 이제 에너지 밀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무게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 되기 때문에 UAM에 대한 어떤 상용 모델이 아마 내년 내후년에 그림이 나오고요. 프로토타입이 아마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요. 머지않아서 2, 3년 이내에 시범적으로도 아마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상용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네. 아마 이런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큰 반향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의 가치를 부가가치를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가장 앞서가는 UAM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현대차 그룹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뭐 아시겠지만은 UAM 관련 전문가 유입을 해서 팀도 구성을 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 활성화시켜주고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만큼 가시적인 것이고 일반 자동차 더불어서 미래의 먹거리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UAM이니까 그거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샘플은 뭐 이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버하고 합작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진행한다 이런 것들도 이미 나와 있고 아마 그래서 이 부가가치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퍼스트 무버로서 선점한다는 의미를 더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크레파스의 미래를 그리라고 하면은 하늘을 나는 사람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2028년에 머지않은 날에 또 가능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해봐야 됩니다. 다 오래 살아서요. 네. 네, 오래 사세요. 자, 그리고 주가가 오르려면 아무래도 신차 효과가 또 부스터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입수한 최근 소식에 의하면요. 12월 초에 진행 예정이었던 제네시스 G90과 기아의 니로 출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소식도 있어요. 악재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게 마지막에 GV60 네. 전기차 제네시스 모델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연말에 보통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완전히 정상화는 아직 안 돼 있는데 내년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도리어 내년 초로 넘기면서 정상적으로 런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전기차 모델이 현대기아차가 3가지 모델이 4가지죠. G80 전동화까지 합쳐지면은 4가지 모델이 나왔는데요. 이 모델 자체를 가지고서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공급량이 딸려요. 신차를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부족하면은 그림의 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런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차를요. 왜냐? 지금 있는 것도 생산하는 물량이 부족할 정도고 중고차 시장에 중고차가 없거든요. 차가 없어요.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신차 런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수네요. 그렇죠. 내년이 맞아요. 내년에 해서 시너지를 내고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면서 시너지를 내고 또 차량용 반도체에도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좀 더 휘몰아칠 수 있는 태풍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차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은요. 이거 부분들은 내년 초로 연기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물량 가지고도 충분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요소를 보더라도 지금 타이밍보다 내년 초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게 없어도 4, 4분기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상승 곡선을 타기에는 부족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주들 더 이상 내려갈 요소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진토 불안 요소가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또 여기서 저희는 정리를 네. 해서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